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존심에 의존하던 과거의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한국 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이 국가 미래를 좌우할 핵심 대책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의 긴박함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즉각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제 일처럼 기억에 남는 그 쌀쌀한 뉴욕의 아침을 떠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퀸틴 베일입니다. 저는 기자로 일하면서 언제나 다음 큰 이야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날 저는 노트패드를 들고 아파트를 나섰는데 무척 설레었지만 아주 이상한 일이 곧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바쁜 보도블럭 위를 걷다가 뭔가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식료품점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대형 슈퍼마켓의 창문에 계란 부족, 한정 수량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제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갔고 곧바로 그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가게 안은 붐비고 있었으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속삭이고 있었고 몇몇은 걱정스러운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저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천천히 통로를 걸으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유제품 코너에 도착했을 때 거의 모든 선반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작은 한 구석에 몇 개의 계란 상자만 남아 있었거든요. 노트패드를 들고 서서 저는 극적인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여성분이 마지막 남은 계란팩 하나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고 계셨어요. 목소리가 높아졌고 두 분의 얼굴에는 좌절감과 절박함이 역력했습니다. 한 여성분께서 제 동생 아침 식사용으로 꼭 필요해요. 라고 말씀하시자 다른 한 여성분은 하지만 제 아기 점심 식사용으로 필요하다고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말다툼은 점점 더 커졌고 곧 다른 쇼핑객들도 모여들어 혼란스러운 상황을 휴대폰으로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이 모든 게 너무나도 현실적이었습니다. 관찰을 계속하던 중 저는 줄 서 있던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연세가 지긋하신 남성분께서 제 평생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습니다. 계란 몇 개가 이렇게 큰 소동을 일으키다니 누가 믿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젊은 어머니께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아이들이 굶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저로 하여금 이번 사건이 단순한 물량 문제를 넘어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공급해줄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관련된 문제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호기심과 동시에 어쩔 수 없는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사건들을 취재해 보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제 생각들을 메모하며 텅 빈 선반들과 불안한 쇼핑객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슈퍼마켓 구석구석마다 불확실함과 걱정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게를 나설 무렵 온 도시가 질문들로 가득 찬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평범한 계란 한 줌이 어떻게 사라져서 이렇게 큰 공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때 바로 이 사건의 배경과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차가운 뉴욕 공기를 다시 마시며 걸어 나가던 저는 결연함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의 시작임을, 그리고 작은 것 하나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해줄 것임을 이미 예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관찰로 가득 찬 노트패드와 수많은 의문을 품은 채 사라진 계란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혼란스러웠던 아침에 슈퍼마켓을 나선 후 저는 계란 부족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평범한 계란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날 수 있는 걸까요?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늦은 시간쯤 답을 찾고자 TV를 켰는데요. 뉴스룸에서는 긴박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앵커의 진지한 어조가 뭔가 큰 사건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했어요. 뉴스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으로 시작되었어요. 한 정부 관계자가 위기를 설명하시자 저는 자리 가장자리에 몸을 기울이며 집중했어요.
발표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조류 독감이 몇몇 닭 농장에 발생하여 많은 닭들이 병에 걸리면서 상점에 계란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귀 기울여 들으며 농장과 고통받는 동물들의 모습을 상상하려고 노력했어요. 작은 동물이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니 상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어요. 정부 관계자께서 미국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한국에 연락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어요. 한국이라니요? 기술과 풍부한 역사를 자랑하는 작은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약간 회의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뉴욕에서 들은 왜 우리 같은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의 말을 들어야 하냐는 불평이 떠올라 의심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과연 한국이 미국의 핵심을 뒤흔든 위기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방송에 집중하며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정부 관계자께서는 한국이 컴퓨터와 첨단 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식량 공급을 관리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시스템은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예측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간단하면서도 혁명적이었어요. 재난이 발생한 후에야 대처하는 대신 미리 준비를 해두자는 것이었죠. 듣고 있자니 저는 마치 한국의 현대식 농장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듯 했어요. 밝은 화면과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항상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각 닭이 낳는 계란의 수부터 작물에 영향을 주는 기상 조건까지 세세하게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기기들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 모습은 뉴욕에서 목격한 어수선하고 절박한 장면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비록 뉴스룸의 많은 친구들이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저는 한 줄기 희망의 불씨를 느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배울 만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문제 해결 방식이 미국에 큰 교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까지 계란 부족은 단순한 공급 실패로 보였지만 이제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비하는 방법을 제고해야 한다는 신호로 다가왔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저는 조용히 앉아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과연 한국은 무엇을 다르게 했던 걸까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큰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설레는 마음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계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기회임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깊이 조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보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제 회의감은 서서히 감탄과 호기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때로는 가장 뜻밖의 곳에서 최고의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과 함께 저는 다시 노트패드를 들고 미국과 한국 사이의 놀라운 동맹에 대해 더 알아보려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 자신이 직접 한국을 봐야겠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가방을 싸면서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한 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새로운 나라를 탐험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부풀었어요. 거기서 무엇을 보게 될지, 그리고 그 유명한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겪은 계란 부족과 같은 문제들을 정말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비행시간은 꽤 길었고 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서울의 분주한 도시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전에 들었던 첨단 기술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생각나면서 저는 새로 발견하는 모든 디테일을 적기 위해 노트패드를 꼭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한국의 식량 공급 관리와 위기 예방 방식을 최대한 배우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비행기가 마침내 서울에 착륙하자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 바로 깨달았습니다. 공항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으며 친절한 얼굴들이 가득했어요. 뉴욕의 혼란스러웠던 모습을 떠올리자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터미널을 걸을 때 한국어와 영어로 쓰인 안내판들이 저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줄도 빠르게 움직이며 모든 과정이 매끄러웠습니다.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공항 밖에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면서 서울의 거리는 분주했지만
뉴욕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질서 정연함이 느껴졌습니다. 깔끔한 보도, 밝은 불빛, 그리고 사람들은 웃으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에너지와 목적이 넘쳐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된 느낌을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형 슈퍼마켓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에서 계란 부족에 시달리던 때와는 달리 여기서는 선반이 어떻게 이렇게 가득 차 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가게에 들어서자 신선한 제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기농, 방목,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특별한 계란까지 여러 종류의 계란들이 있었어요. 모든 제품이 깔끔하게 라벨이 붙어 있었고 선반은 아주 잘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식량 공급 시스템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을 책임지고 있는 이진우 씨를 만나기로 약속했었어요. 이 씨는 정말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대해주셨습니다. 한국이 첨단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특별한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 시스템은 계란을 포함한 식량 수요를 예측한 후 공급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생산 추적, 기상 및 농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모니터링하는 방법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으며 많은 메모를 했어요. 한국의 식량 관리 방식이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니라 혁명적이라는 사실을 점점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슈퍼마켓 방문을 마친 후 저는 서울의 다른 곳들도 좀 더 둘러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 노점상, 그리고 다채로운 색감으로 가득 찬 분주한 거리들을 걸으면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을 감탄하며 지켜보았어요. 서울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옛것과 새것을 아끼고 존중하는 신중한 계획의 이야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카페에 앉아 하루를 돌아보며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배웠다는 사실에 감탄하면서 이곳 사람들은 단지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충분한 식량을 가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노트패드에 한국은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자원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희망의 등대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탄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점점 결연한 의지가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한국으로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들의 시스템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사항을 밝혀내고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대비하는지 배우며 그 교훈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목격한 아이디어들이 언젠가는 미국에서 저희가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 생각과 함께 저는 노트패드를 덮으며 모험의 다음 장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분주한 도시를 뒤로하고 시골에 있는 스마트 농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농장은 미국의 농장과는 아주 다르다고 들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겪었던 계란 부족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지 직접 보고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서울에서 충남의 한 작은 마을까지 기차를 탔어요. 기차가 선로를 달리면서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들판과 멀리 보이는 산들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화로우면서도 동시에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이 농장이 어떻게 생겼을지 그리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식량을 재배하는 모습이 어떨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농장에 도착하자 팀장 박재호 씨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박재호 씨는 따뜻한 미소와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시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저희가 건물 쪽으로 걸어가던 중 농장이 매우 현대적으로 보인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건물은 밝고 깨끗하며 큰 창문들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가지런히 설치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작은 센서들도 보였답니다. 박재호 씨께서는 이곳이 평범한 농장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 스마트 농장에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닭과 식물을 돌봅니다. 모든 것을 매분마다 데이터로 확인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벽에 설치된 큰 디지털 스크린을 가리키셨어요.
그 스크린에는 농장 내부 온도, 습도, 그리고 닭들이 낳는 계란의 수 등 실시간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숫자들은 끊임없이 변했고 마치 농장의 살아있는 심장 박동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박재호 씨를 따라 닭 우리로 갔습니다. 그곳은 보통 붐비고 시끄러운 모습 대신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어요. 닭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을 제공받고 있었고 자동 시스템으로 그들의 환경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작은 카메라와 센서들이 닭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박재호 씨께서는 닭 한 마리라도 병의 조짐이 보이면 저희 시스템이 즉시 경고를 보내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저는 큰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농장 사람들이 동물과 식량 공급에 대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스마트 농장은 모든 상황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었어요. 컴퓨터를 사용해 매일 필요한 계란의 양을 예측하고 닭의 사육과 관리를 그에 맞춰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박재호 씨께서는 그래프와 차트가 담긴 태블릿을 보여주시면서 저희는 기상, 예보와 과거의 계란 생산 데이터를 참고합니다. 이를 토대로 닭을 언제 먹이고 계란을 언제 수집할지 결정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세심한 계획에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결정이 실시간 데이터와 면밀한 관찰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농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비상사태로 번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박재호 씨께서는 웃으며 저희 시스템에서는 예방이 핵심입니다.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미리 막는 것이 나중에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믿습니다. 라고 답해 주셨어요. 저는 뉴욕에서 목격했던 혼란과는 전혀 다른 매우 체계적인 방식의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농장을 떠나기 전에 몇몇 작업자분들과도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들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 작업자분은 저희가 하는 일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란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모든 사람이 충분한 식량을 갖도록 하는 일이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는 저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늦게 기차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영감을 받았어요. 기술과 철저한 계획이 어떻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량 시스템을 만들어내는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스마트 농장은 단순히 식량을 재배하는 곳을 넘어 공동체가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서로 협력하는 모범 사례임을 깨달았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았어요. 언젠가 모든 나라가 이런 스마트한 방식을 도입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제가 여기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이 언젠가는 미국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때때로 최고의 아이디어는 가장 뜻밖의 곳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놀라운 발견을 고국의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스마트 농장을 둘러본 후 저는 서울에 있는 한 지역 연구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혁신적인 식량 관리 시스템을 공부하러 자주 온다고 들었었는데 저도 오늘 본 아이디어들이 과연 식량 안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연구소에 들어서자 친절한 안내원 분께서 방문자 배지를 건네주시며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셨어요. 복도에는 한국의 첨단 계획 방법을 설명하는 포스터와 차트들이 가득해서 마치 모든 아이디어가 세심하게 측정되고 숫자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세계에 들어온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 후 독일에서 온 식량 정책 연구원 안드레아 스타인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안드레아 박사님의 부드러운 미소와 다정한 눈빛 덕분에 저는 금방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넓은 창문으로 평화로운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회의실에 앉았어요. 안드레아 박사님께서는 독일팀이 한국의 시스템을 면밀히 관찰해 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박사님께서는 독일에서도 식량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실시간 데이터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은 저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입니다. 마치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뉴욕의 혼란과 작은 나라가 강력한 아이디어를 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편견이 떠올랐거든요. 안드레아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의심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최고의 아이디어가 가장 뜻밖의 곳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안드레아 박사님께서는 자신의 노트북에 있는 차트를 보여주셨어요. 그 차트는 한국과 독일의 식량 관리 시스템을 비교한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부족 현상을 예측하고 공급을 조절하는지 명확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숫자는 면밀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었어요. 안드레아 박사님께서는 한국의 시스템은 선제적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해결책을 마련하죠. 이는 무언가 잘못되어야만 대처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의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선제적 접근 방식은 바로 미국에서 사용하던 반응적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끝난 후 미국의 식량 안보 전문가인 마이클 그린 교수님도 만나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한국의 실천 사례를 배우러 오신 분이었는데 매우 친절하고 활기찬 말투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예전에는 미국의 대규모 시스템이 최고라고 생각했었지만 한국의 방법을 직접 보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예전 방식에 매몰되어 선제적으로 대처할 기회를 놓쳤던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뿌듯하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분들도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보니 기뻤습니다. 마이클 교수님께서는 자신이 배운 것을 미국의 동료들에게 가져갈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서 배워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라는 교수님의 긍정적인 태도가 전해져 연구소 전체가 희망과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저는 연구소를 돌아다니며 다른 연구원들과 직원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존경과 감탄을 담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 연구원께서는 모든 결정은 사람들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들의 얼굴에 드러난 자부심을 보면서 한국의 아이디어가 전 세계에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연구소를 떠날 무렵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의 의심은 한국 국민들의 노고와 혁신 정신에 대한 깊은 존경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타인에게서 배우는 것이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로 가는 한 걸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국에서 한때 무시되던 태도도 더 많은 사람들이 준비와 기술의 가치를 이해한다면 분명 바뀔 것임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시원한 밤 공기를 맞으며 밖으로 나가니 저는 별들을 보며 이것은 제 새로운 시각의 시작일 뿐입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안드레아 박사님과 마이클 교수님께서 전해주신 교훈들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 경험들을 글로 쓰고 한국의 스마트 시스템이 단순히 식량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모두와 나누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여러 날 동안 배우고 탐험한 후 저는 희망 가득한 마음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찬 머리를 안고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저를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작은 나라에서도 위대한 아이디어와 강력한 시스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광활한 바다를 바라보며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을 곱씹었어요. 이 교훈들을 모두와 나누어야겠다는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도시는 계란 위기에 관한 소식으로 들썩이고 있었어요. 슈퍼마켓에서의 혼란, 길게 늘어선 줄, 그리고 식사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절박한 얼굴들이 아직도 제 마음에 생생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단지 현대식 기기와 컴퓨터 스크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두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사고방식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 메모하고 스케치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분마다 카메라와 센서로 닭들을 감시했던 스마트 농장,
식량 부족이 발생하기 전에 예측해준다는 것을 설명해 주신 친절한 전문가들이 계셨던 연구소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진심으로 협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식량 안전과 계획에 관한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저는 제 경험을 모두와 공유했어요. 저희는 문제 발생 후에야 해결책을 찾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한국의 시스템은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눈빛을 보이던 동료들의 얼굴이 점점 호기심과 관심의 표정으로 바뀌는 것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뉴스룸의 친구들과 정부 전문가들까지 모두가 한국이 어떻게 위기를 예측하고 예방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한 동료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니,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놓치고 있는 아이디어가 또 무엇일지 궁금해지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 모두 뉴욕 아니 미국 전체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응하는 대신 예방 조치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뉴욕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밝게 빛나고 사람들이 인도 위를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 만났던 미소 짓고 결연한 그리고 희망에 찬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도시도 그와 같은 정신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과 철저한 계획이 어우러져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미래, 그 새로운 장이 여기서도 시작될 것만 같았습니다. 작은 카페에 앉아 저는 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의 중요성, 한 지역에서 발생한 위기가 다른 문화의 아이디어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목격한 변화들이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서 돌봄과 책임감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임을 반드시 언급했어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단호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듣고 적응하며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카페를 나서서 시원한 뉴욕의 밤 공기를 마시며 걷는 순간, 저는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미래가 훨씬 더 밝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제 여정이 단순한 취재 과제를 넘어서 겸손과 혁신, 그리고 희망에 관한 소중한 교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소중한 교훈을 전 세계와 나누고 싶다는 열망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편의 감동이었습니다.